세계적인 대홍수의 흔적은 있었는가? 자, 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계적인 대홍수의 흔적은 있었을까? 전 세계를 휩쓴 대홍수가 사실이라면 세계적인 홍수의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요, 지구는 그야말로 납골당이에요. 지구 어디를 가더라도 동식물의 사체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구 덩어리 자체는 화성암입니다. 95%가. 근데 유독 표면층만 75%가 퇴적암이에요. 퇴적암은 뭐에 의해서 발생하죠? 물에 의해서 생기는 겁니다. 자, 보셔요. 천하의 산이 물에 의해서 다 덮였다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자, 지각층 75%가 퇴적암이에요. 이것은 대홍수를 뒷받침합니다. 자, 여기 보셔요. 결국 지각층의 75%가 퇴적암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전 세계가 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인 겁니다. 이 화성암에는 화석이 존재하지 않고 퇴적암에만 화석이 존재해요. 더구나 이 화석은 진화의 순서와는 무관하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화석은 엄청난 자연재해로만 생성된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화석이요, 절대 오랜 세월 동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화석이 발견될수록 진화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밝혀져요. 자, 보세요. 오류, 공룡, 맘모스, 양서류, 다량의 기타 동물의 거대한 화석층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대한 규모의 대변혁을 요구한다. 전 세계에 대격변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미국에는 공룡이 떼죽음 당해 있고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화석 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맘모스가 떼죽음 당해 있어요. 러시아 시베리아에는 맘모스가 떼죽음 당해 있는데 500만 마리가 한꺼번에 땅속에 파묻혀 있습니다. 다른 가설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것은 대홍수를 입증해 줍니다. 심지어는 공룡의 화석이 발견되는데 심지어 공룡의 심장까지 화석화되어 있어요. 조직 중에요, 심장은 가장 연한 조직입니다. 하루만 지나도 심장은 부패돼 버리잖아요. 그런데 공룡의 심장이 화석화되어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화석은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오늘날 밝혀집니다. 자, 보세요. 보존 상태가 너무 좋아요. 이탈리아에서 발견된 공룡 화석인데 거의 완전한 골격으로 그 내장도 남아있어요. 자, 보십시오. 물고기가 이렇게 잘 놀고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죽으면 다른 물고기가 잡아먹고 박테리아 때문에 금방 형체가 없어지죠. 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전 지구적으로 발견되는 물고기 화석들은 예외 없이 보존 상태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등뼈 보이죠? 아가미 보이죠? 이거 누가 아가리라고 하던데 아가리가 아닙니다. 아가미예요. 여기 지느러미, 꼬리 지느러미까지 너무 생생하잖아요.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화석이 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당한 거예요. 물고기 화석은 살아있을 때 압사당한 증거입니다. 자, 물고기가 이렇게 헤엄치고 있는데 갑자기 흙이 덮친 거예요. 적어도 이 흙의 속도는 물고기 속도보다는 빨랐을 겁니다. 흙의 양도 엄청났을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량의 빠른 흙이 덮친 겁니다. 그래서 화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밝혀집니다. 이 화석 보세요. 너무 보존 상태가 좋잖아요. 이 화석은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잡아먹다가 찰나에 화석이 된 거예요. 이 화석은 소화시키기도 전에 화석이 됐어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다가 화석이 된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화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뭘 말합니까? 갑자기 화석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금 발견되는 이 조개의 화석들을 보세요. 조개의 화석들이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조개가 죽을 때요, 입을 벌리고 죽어요, 입을 다물고 죽어요? 조개탕 드셔보셨죠? 하나같이 입을 다 벌리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발견되는 모든 조개의 화석들은 하나같이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살아있을 때 갑자기 당한 거예요. 오늘날 화석과 지층은 보시는 것처럼 저탁류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저탁류라는 것은 흙과 물이 섞인 고밀도의 퇴적물이에요. 이 저탁류가 이동하면서 지층이 만들어졌다고 지질학자들이 인정해요. 이 저탁류는 빠른 시간에 지층과 화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저탁류가 어떻게 발생하는 줄 아셔요? 홍수입니다. 홍수로 저탁류는 발생합니다. 대규모의 홍수. 오늘날 이 사실이 밝혀져요. 저탁류로 지층과 화석이 생성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전 세계가 홍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가 몇 군데만 말씀드릴게요.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맥이 히말라야 산맥이고, 히말라야 산맥 중에도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 정상에 해저의 지층이 존재해요. 가장 높은 산맥의 꼭대기에 해저 지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들로 연결되어 있는 히말라야 산맥. 여기에서도 지층의 샌드위치를 볼 수 있다. 그리고 불가사의하게도 해면보다 8,000m나 높은 이 지층에서 해저에서 밖에는 살지 않았던 조개의 화석이 발견된 것이다. 해저의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보셔요.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죠? 물에 덮였다는 뜻입니다. 암모나이트와 같은 해저 생물의 화석이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서 발견됩니다. 지구에서 두 번째로 높은 산맥이 안데스 산맥이에요. 마찬가지로 정상에 해저 화석이 발견됩니다. 이거 보면요,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여러분, 지층은 뭐에 의해서 생성된다고요? 저탁류. 저탁류는 홍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미국의 유타주에 브라이스 캐니언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형을 보면 수만 개의 기묘한 첨탑이 있는데 이게 다 물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지질학자들도 과거에는 이곳이 물속이었다라고 인정합니다. 그 밑에 애리조나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길이가 무려 446km,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입니다. 깊이가 최대 1.8km, 너비가 최대 30km.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런데 2000년 6월 달에 세계 지질학자 70여 명이 모여서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심포지엄을 가졌습니다. 자, 결과 홍수입니다. 오늘날 결코 일어나기 힘든 대격변, 홍수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결론 지었어요. 자, 그랜드 캐니언, 노아 대홍수의 흔적입니다. 세계적인 홍수에 대한 증거, 그랜드 캐니언입니다. 이게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랜드 캐니언의 정상은 누가 칼로 자른 듯이 일정하다는 겁니다. 이게요, 홍수의 증거예요. 원래 산봉우리가 있었는데 물이 휩쓸고 지나가면서 산봉우리를 다 잘라버렸고, 물이 점점 감으니까 U자형 계곡이 되었고, 더 감으니까 V자형 계곡이 된 겁니다. 이게 홍수 흔적이에요. 그랜드 캐니언은 대홍수가 만들어낸 현장입니다. 물에 의한 지층이잖아요. 멕시코 밑에 보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높은 산이 로라이마 산이에요. 무려 2,800m, 백두산보다 높아요. 그런데 산 모습을 보세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요. 별명이 테이블 마운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이 산이 만들어지려면 베네수엘라 전체를 물이 덮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간수성에는 단샤 지형이 있어요. 여기 보셔요. 예쁘죠? 놀러 가고 싶죠? 놀러 가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이 지형이 만들어지려면 물이 완전히 덮여야 되고 물이 이렇게 휩쓸고 가야 됩니다. 대홍수의 흔적입니다.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후난성에 아마 가보신 분 계실 거예요. 장각에, 이 또한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브라이스 캐니언처럼 기묘한 첨탑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은 대홍수가 만들어낸 나라입니다. 실제예요. 대홍수 없이는 중국이 설명되지 않습니다. 중국의 지형이. 자, 보십시오. 여기 호주 북쪽에 카카두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역시 호주에서 가장 높은 지형입니다. 이 또한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층입니다. 물이 완전히 덮였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아이슬란드의 스카프타펠 지형입니다. 이곳에도 물에 덮인 흔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아저씨 저 아닙니다. 저도 모르는 아저씨예요. 여기 물에 의한 지층이에요. 제가 3년 전에 아프리카 가봉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교 마지막 일정에요. 어떤 분이 자기 땅을 소개시켜 준다고 선교팀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이 바닥이요, 다 바다 모래입니다. 가봉 자체가 거의 물에 의한 지층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가봉은 예전에 물에 완전히 덮였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전설 아닙니다. 실제로 물이 덮었습니다. 아프리카에도 흔적이 있고, 보세요. 여기 몽골은 완전히 내륙 국가입니다. 몽골의 평균 고도가 1500m예요. 그리고 바다로부터 수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내륙 국가입니다. 그런데 몽골에 소금 호수가 너무 많습니다. 이게 눈이 아니라 소금이에요. 소금 호수입니다. 몽골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금 호수가 발견되잖아요. 무엇을 의미하죠? 전 세계가 바닷물에 의해서 완전히 덮였다는 증거입니다. 남미의 볼리비아에 보면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습니다. 이 흰색이요, 눈이 아니에요. 소금입니다. 소금, 자동차로 5시간 정도 가야 끝이 보입니다. 해발 3,400m, 바다와 1,000km 떨어져 있는 내륙 지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금이 많이 나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홍수의 흔적이 발견된다는 겁니다. 대홍수, 피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다.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역사는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성경은 반드시 증거를 남겨요.